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북한과 의미 있는 평화 합의를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국제 컨설팅 업체가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에 대해 신중한 관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모회사인 피치그룹 산하 국제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는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북한과의 평화 합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려고 하겠지만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결국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평화 합의 달성이나 미북 정상회담 성사가 어려운 이유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달라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꼽았습니다.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봤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3번 만난 것과는 달리 더 신중한 접근법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바라는 평화 합의 달성 과정을 더 느리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더 고조시키지는 않겠지만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두우며 현 시점에서 외교적 관여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낮아 바이든 행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회의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임기 내 북한과 가시적인 비핵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제재 완화나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미한 관계가 다소 냉각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한국을 배제하려는 듯이 보였지만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대해 약속하는 등 미한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모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바로 이런 미한 안보 동맹을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자가 북한 정권이 대남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향후 도발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따라 정면 돌파를 통한 장기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국장실 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NIC 북한 담당관은 지난 21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 정권이 향후 대남 지배력 과시를 위해 도발적 행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expect him to increasingly seek to examine how far coercion can work with South Korea. There are limits. There's a red line. Kim usually feels for red lines in the dark. 사일러 담당관은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북한 정권의 행동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단어는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실패를 자인하고 꺼내든 정면 돌파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면 돌파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견뎌내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연계해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고도화를 천명한 것도 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맹 시 한국군이 대응에 나설 경우를 염두에 둔 경고성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vent like the Cheonan, I'm thinking, the Yeonpyeongdo shelling, lethal kinetic initiation of hostilities by North Korea, in which any South Korean response has to take into calculation the capabilities that North Korea has shown. 사일러 담당관은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박근혜 전 정부가 과거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 후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했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화력에 2배에서 3배로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 정권이 직사화기로
여러 발 도발하자 150mm 포탄 수십 발로 강하게 대응했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런 대응이 김정은의 셈법을 철회하도록 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 같은 접근법은 향후 북한 정권의 도발에 어떤 억제력이 필요한지를 잘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역할에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I don't know that, analytically speaking, that anything traced to her appearance beginning in 2018 in diplomacy with the South or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has had a significant policy impact, the North Korean policy impact. 사일러 담당관은 김여정의 직위가 강화되거나 갑자기 수개월간 자취를 감추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임명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첫 공개 일정으로 일본 당국자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북 협상 등 북한 문제에 깊이 관여해온 성김 특별대표는 그동안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동맹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국은 25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일본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두 사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밖에 다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혀 성김 특별대표의 첫 공개 일정을 알렸습니다. 성김 신임 대북 특별대표는 직업 외교관으로서 오랫동안 미북 협상 등 북한 문제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2011년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에 지명된 뒤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에 계속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위해 개혁, 개방에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적 관여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made very clear to North Korea, both publicly and privately, that the U.S. remains open to diplomatic engagement, to dialogue. North Koreans know this, and they know what they need to do to re-engage with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대북 특별대표를 맡았던 성김 대표는 2015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소니 해킹 청문회에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 협력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olicy on the DPRK across the board, one which seeks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increase the cost to North Korea of its irresponsible behavior, to sharpen the regime's choices, and to persuade the DPRK peacefully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respect the human rights of its people, and abide by international norms and obligations. 또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앞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는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국들 간의 관계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 관계에서 일본과 한국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한반도 이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한미 정상 간 협의 내용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안 협의를 적극 추진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차기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 등 5개 나라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5일 연방관보를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 나라를 무기수출 통제법 등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국가로 이에 지정되면 대상 국가로 국방 관련 물품과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며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됩니다. 국무부는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난 1997년부터 연방관보에 게재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은 지난 1997년부터 25년 연속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 촉구와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대중국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25일 미국의 국제 지도력과 관여 보장 법안을 발의하고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대화체를 구성해 동맹과 동반국 관여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안엔 북한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인식하고 이에 못 미치는 다른 국가들은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최근 미한 정상회담 등의 성과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과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 배포한 출판사 민족사랑방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압수품엔 회고록 관련 메모 등이 포함됐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경찰은 지난달 이 회고록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출판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압수물을 분석한 뒤 출판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과거로 시계를 돌리려는 공안당국의 시대착오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6.25 전쟁 납북자 가족협의회는 2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성 회고록이 한국 내에서 판매, 배포되는 건 한국전쟁 당시 납북 인사 가족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법원이 국내 판매와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